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요, 자바입니다. 제가 쉽게 배우는 자바라는 이름으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펀더멘털, 기초 입문, 기초 문법에 대한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 대한 버전을 굳이 표현한다면 자바 1.6 버전이 되겠고요. 2011년도 6월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최신 버전에 대한 자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바 캠퍼스라는 사이트를 예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비주얼 아카데미라든가 데브렉을 통해서 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자, 자바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한다. 현재 시점 2011년도 6월 시점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입니다. 그러한 자바의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학생 개발자다.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한다. 아니면 자바가 아닌 다른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자바가 필요해서 자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을 잡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환경에서 어쨌든 자바를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바 시작하기 부분에서 자바 제가 강의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윈도우 운영체제고요.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 2008에서 자바는 뒤에서 다음 시간에 자바 개발 환경 구축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자바 JDK 6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 대해서 어떤 자바의 프로그램 소스 원시 코드를 작성하는 툴은 이클립스 클래식 3.6.2 버전, 즉 현재 시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클립스라는 개발 도구에서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바 같은 경우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그렇게 나이로 따지면 굳이 나이로 따지면 한 15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15살 정도 된 프로그램 언어로 보시면 되겠죠. C 언어가 거의 40살 가까이 돼가니까. 그럼 어쨌든 어떻게 보면 C 언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젊은 언어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제일 많은 개발자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로 시작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C샵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현재.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자바, C++, C샵 언어 중에서 자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 96년에 자바 1.0 버전이 완성이 돼서 배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거는 1996년부터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개발 같은 경우 1991년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그거에 대한 정식 버전은 96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5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언어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시면 돼요. 선이라는 자바를 만든 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최근에 오라클 회사에 합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단어, 즉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웅 만들기 있잖아요. 자바를 누가 만들었느냐?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만들었다. C샵은 누가 만들었느냐? 앤더스 헤즐스버그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자바 계열에서는 그래도 영웅인데 선이라는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합병되다 보니까 제임스 고슬링이 2011년도 3월에 오라클 퇴사한 다음에 구글로 입사를 했어요. 구글이란 또 다른 큰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지가 자바를 개발한 사람이 다른 회사를 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입지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제임스 고슬링이 다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오라클, 이제 선과 오라클이 이제 합병된 오라클 회사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거니까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슈적인 내용 같은 경우보다는 우리는 이제 자바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법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제 사용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갈 거. 자바를 통해서 뭐 윈도우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냐, 또는 네트워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냐, 또는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냐, 또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뭐 안드로이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 뭐 이제 스마트폰부터 해서 PC 또는 이제 PC가 아닌 뭐 리눅스라든가 유닉스와 같은 다른 윈도우즈 운영체제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고자 한다. 그때 자바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자 한다는 거죠. 자바의 특징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다운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를 뽑는다면 자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부모를 따진다면 자바의 부모는 C하고 C++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쓰는데 C 패밀리라고 해요. C 언어 패밀리, C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C, C++, C#, 자바는 기본 구문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공통적인 이론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C 언어, C++, C#, 자바 이 네 가지 언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네 가지 언어를 공통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 구문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구문은 동일한 거에서 각각의 언어의 특징별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의 특징 같은 경우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웹 개발 환경에 유리하고요. 뭐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이제 뭐 지금은 뭐 웹 개발만 아니라 국내에서 모바일. 자, 여러분들이 데브렉을 통해서 데브렉에서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스터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자바의 기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JSP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강의가 서비스되고 있는 데브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자바 프로그래밍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자바의 펀더멘탈 과정, 자바의 기초 입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어쨌든 자바의 특징은 여러 환경에서 동일하게 실행된다는 거야. 윈도우즈라든가 유닉스, 제가 맥스라고 써놨나요? 그래서 이제 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바 자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 외에 자바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C 언어라든가 C++라든가 윈도우즈 API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 이제 직접 운영체제 영역을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건드려서 작업하는데 자바는 운영체제는 건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 안에서 자바 명령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운영체제 영역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 안에서 실행되고 이거와 비슷한 거는 C샵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인 C샵과 자바는 다 이렇게 버추얼 머신,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는 버추얼 머신 안에서 뭐 이제 어떤 자바 API라든가 단넷 API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을 많이 띱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드리고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공식 설명서는 여기 경로에서 오라클닷컴에서 이제 오라클닷컴 여기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자바 설명서 딱 치면 자바 관련된 기본 설명서 관련된 링크들을 많이 제공해 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셔도 되고 오라클닷컴 사이트에 가서 검색해 보셔도 금방 자바에 대한 설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학습하실 때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먼저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추천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딱히 이제 특별한 어떤 특정한 서적을 제가 추천 서적으로 해드리진 않고요. 자바 기초 입문 서적은 모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제 한 권 정도, 그러니까 한 권 정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 기초 문법에 대한 입문 서적, 그게 이제 두껍거나 이제 얇거나 상관없이 자바 기초 문법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강의에서 이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책과 강의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블로그 아티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라든가 이제 여러분들만의 개인 홈페이지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어떤 소스들 같은 경우는 소스를 어떤 이제 블로그의 아티클로 작성을 해서 설명하는 거를 작성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법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바 강의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바를 강의하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 제가 그냥 저 혼자 공부하고 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강의를 한번 더 진행하면 저의 능력이 강의를 통해서 더 그 자바에 대한 어떤 문법에 대해서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가장 좋은 교육법은 뭐예요?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아가면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어본 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타이핑한 거를 여러분들 블로그에다가 이제 소스를 올려놓고 그 소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 여러분들 블로그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블로그도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적어도 자바 펀더멘탈 관련된 블로그 아티클이 100개 정도에 대한 아티클 정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어떤 키워드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막힌 다음에 여러분들 블로그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예를 들어보면 블로그를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라고 해요. 그냥 소스를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넣어놓더라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정한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이 안 났을 때 검색 엔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딱 해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학생의 블로그가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기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한 기능, 특정한 자바의 기능들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블로그가 검색 엔진,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링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만의 웹 로그이지만 그게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옛날에 어디다 만들어놨었지, 이렇게 책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를 검색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웹에서 바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무료 블로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소스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자바 펀더멘털, 나중에 JSP 공부하면 JSP, JDBC라는 걸 공부하면 JDBC, JSP를 공부하면 JSP,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면 스프링 등등등 여러 개 카테고리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바에 대한 설명보다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만의 로그를 남겨주세요. 어디에다가? 웹에다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다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에다가 밑줄 그어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만의 로그에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값진 여러분들만의 자산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학습, 우리가 이제 자바를 학습할 텐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말할 거예요. 강의하면서. 한번 이제 거의 이제 10번 이상, 100번 이제 아마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타이핑을 해요. 이제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 및 결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제가 만들어 온 소스, 제가 제시하는 소스를 제가 설명하면서 타이핑을 합니다. 저도 저도 완성된 소스를 절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소스를 제가 완성된 소스를 딱 그냥 화면에 딱 찍어드리면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타이핑하면서 강의를 해요. 라이브 코딩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라이브 코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다 보면 에러도 날 수 있죠. 그럼 에러도 이제 잡아가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자 한자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타이핑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실행을 시킨다는 거죠. 시킨다는 거죠. 결과를 확인하고. 그러면 실행이 제대로 됐으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안 됐으면 에러를 잡는 거고,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는 거를 잡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뭘 한다?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소스를 원시 코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죠. 학생 개발자 이제 개발을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있겠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현업 개발자가 아닙니다. 학생 개발자로 제가 발음을 해요. 학습을 하는 개발자다. 그런데 학습 개발자 이제 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해예요.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로직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가 타이핑 및 결과 확인이에요. 이걸 먼저 하시라는 거죠. 오탈자, 즉 코드 하나 잘못 써서 에러 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학습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오탈자.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 쓰는 거,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 쓴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이제 타이핑에서. 그렇지만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타이핑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게 손끝으로 그대로 갈 수 있게,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손끝으로 갈 수 있게 몇만 자, 몇천만 자를 타이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속 타이핑 및 결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그런 과정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음 예제로, 저는 예제 단위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예제된 걸 패스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이제 펀더멘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쭉 이어가지 않고 한 회차 한 회차가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소스를 타이핑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소스를 다시 한번 건드리고 또 이제 결과를 실행해서 에러를 확인할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소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이해 안 되면 현재 예제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요. 그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을 100회 이상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프로그래밍을 포기해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00회 이상 했는데도 어떤 예제에 대해서 물론 당연하게 제가 이제 자바 펀더멘털로 구성해 놓은 예제들은 굉장히 쉬운 예제들이에요. 굉장히 쉬운 예제들을 우리가 하루 이제 한 타임에 하나씩 공부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바에 대한 설명, 자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과정이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자바 환경을 구성하고 각각의 한 회차에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굉장히 쉬운 예제들을 제가 사용한다는 거죠. 왜 제가 현업에 있는 예제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개 화면에 다 보이는 예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제들 같은 경우 현업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예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100회 이상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포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과정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죄송한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해가 당연히 되겠지만 앞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게 되겠지만 이해 안 되면 프로그래밍하고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해라?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다음으로 패스해라. 이론 과정을 100회 이상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밑에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어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이제 길지 않습니다. 이제 10시간 내외, 10시간에서 이제 20시간 내외로 제가 자바 펀더멘털 과정을 구성할 건데요. 그때 나오는 모든 예제들은 쉬운 예제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법, 키워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자.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소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자. 반복을 많이 하자. 이해 안 되면 반복하시고,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한번 올려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일기를 한번, 이제 프로그래밍 일기를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써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물론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나머지 999명은 똑같습니다. 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타이핑 및 결과 확인하시라는 거, 요 단어 여러분들한테 주의 깊게 권장을 해드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바 개발 환경 구축하고 타이핑하면서 하나씩 자바의 문법, 프로그래밍 문법을 공부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자바 펀더멘털, 자바 기초 문법을 마스터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